자기 잘못도 남 탓으로 돌리는 혈액형?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시지 않나요? 분명히 자신의 실수인데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건 네가 제대로 안 알려줘서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처음에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가도 매번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아,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패턴이 혈액형별로 정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자기 방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일단 변명부터 하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정도와 방식이 혈액형별로 정말 특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은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혈액형들의 순위를 매겨보면서 각각 어떤 심리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특성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거예요. 첫째, 관계를 생각해서 에둘러 도는 A형이에요. A형들이 남 탓을 하는 방식은 정말 우회적이에요. 직접적으로 내 탓이야라고 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A형들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회의 시간을 잘못 전달해서 사람들이 헛걸음한 상황이라면 A형은 이렇게 말해요. 아, 미안해. 그런데 그 시간이 갑자기 바뀐 거라서 나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어. 원래는 다른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일정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A형들은 또한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변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A형 동료는 정말 그래요.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도 사실 처음 기획안이 명확하지 않았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 다른 팀에서 자료를 늦게 줘서 시간이 부족했어. 이런 식으로 항상 외부 요인을 먼저 언급하더라고요. A형들의 이런 행동은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A형분들에게는 때로는 솔직한 인정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일 수 있어요. 둘째, 감정이 앞서서 즉석에서 반박하는 B형이에요. B형들의 남 탓은 정말 즉석이에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건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바로 말해버리죠. B형들의 특징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지적당하면 일단 기분이 나빠지고 그 감정이 앞서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을 탓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B형들은 또한 자유롭고 즉흥적인 성격이라서 규칙이나 절차를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절차가 이상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B형은 네가 그 시간에 잡으면 어떡해? 그 시간은 원래 교통이 복잡한 시간이잖아 라고 하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제가 아는 B형 친구는 정말 솔직해요. 자신이 숙제를 안 해왔을 때도 선생님이 너무 갑자기 내주셨잖아요. 다른 과목 숙제도 많았는데 어떻게 다 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반박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B형들의 이런 반응은 사실 자기보호 본능에서 나와요.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즉시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즉석 반박이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 수 있어요. B형분들에게는 일단 한번 생각하고 말해보세요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감정이 앞서서 말하기보다는 잠깐 숨을 고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셋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O형이에요. O형들은 타고난 리더 기질이 있어서 자존심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O형들의 남탓 방식은 좀 특이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못 따라온 거야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은 충분히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O형들은 또한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떠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실수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라는 식으로 정당화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O형은 내가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다 잡았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팀원들이 제대로 안 따라왔어라고 말하거나 내 지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거야라고 해요. 제가 아는 O형 팀장님은 회의에서 실수가 지적되면 그건 내가 설명을 너무 고급스럽게 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나 보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이해력 부족으로 돌리시는 거였어요. O형들의 이런 행동은 리더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본능에서 나와요.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 팀원들이 나를 못 믿을 거야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O형분들에게는 진정한 리더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리더보다는 솔직한 리더가 더 사랑받을 수 있어요. 넷째, 논리적으로 포장해서 상황을 재해석하는 AB형이에요. AB형들의 남탓은 정말 정교해요. 논리적으로 상황을 재분석해서 마치 상대방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거든요. AB형들은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재정의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AB형들의 특징은 정말 논리적으로 들리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약속에 늦었을 때 AB형은 사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게 문제야. 그 시간대는 원래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잡은 거잖아. 만약 교통 상황을 미리 체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해요. AB형들은 또한 감정보다는 논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제가 아는 AB형 동료는 프로젝트에서 실수했을 때 이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이었고 리소스 배분도 잘못됐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AB형들의 이런 방식은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AB형분들에게는 때로는 논리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보다 솔직한 인정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혈액형별 남탓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자기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 탓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세요. 내가 주로 어떤 식으로 변명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남 탓을 하게 되는지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수했을 때 일단 멈추세요. 즉석에서 변명하지 말고 잠깐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변명을 찾고 있나? 라고 자문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안해라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간단한 실수에 대해서는 변명 없이 바로 사과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네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변명만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숨기거나 남 탓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더 발전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 탓하는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들어요. 반대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더 신뢰받고 존경받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실수에 대응하시나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셨다면 조금씩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더 매력적이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